지방 섭취가 너무 떨어지면 또 변을 보시기가 힘들어요. 어찌 보면 오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내가 다이어트 잘하고 있으면 횟수는 줄어들어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그 중에 이제 부분적인 것들을 많이 넣긴 했는데 네. 딱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는요, 남성분들은 다이어트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실패하죠. 확률적으로 네.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네. 다이어트 하는 분들 여성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남성분들은 진짜 웬만하면은 내가 스스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 여성분들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고객분들의 숫자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더 실패를 하시죠. 그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지금 몇 가지 갖고 온 건데 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다이어트만 하면 꼭 변비가 생겨요. 약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다이어트 하면은 아무래도 식사량이 줄어들잖아요. 변의 횟수도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비슷한데 내가 다이어트를 기대한다? 이것도 좀 아닌 거예요. 근데 배가 아프고 화장실에 정말 가고 싶고 가스도 차는데 못 가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뭐 도움을 받거나 해결해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이제 평소보다 단순히 횟수만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가 변비인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첫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칼로리를 줄이다 보면은 곡물, 과일류 이런 걸 잘 안 먹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닭가슴살 먹는다, 채소를 안 먹고 하시는 분들은 섬유질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비가 좀 쉽게 걸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식이섬유나 채소, 푸른 주스 그거를 좀 더 늘려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아무래도 음식을 덜 먹으면 물도 적게 먹게 되거든요. 물을 적게 먹으면서 또 배변 활동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도 그래요. 다이어트를 하니까 당연히 지방을 안 먹게 되니까. 근데 이제 지방을 섭취할 때 쓸개즙이 나오는데 쓸개즙이 변을 만들 때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섭취가 너무 떨어지면 또 변을 보시기가 힘들어요. 어찌 보면 오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내가 다이어트 잘하고 있으면 횟수는 줄어들어야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 증상이 생겼다 하면은 내가 먹는 게 지금 괜찮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비가 지속되면 네. 독소가 쌓인다고 해서 살이 더 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비가 되면요, 독소들이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배출이 안 되면은 장내 미생물이 과증식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피부 염증도 좀 잘 올라오고 변이 잘 안 나오고 있으면은 안 좋은 독소들이 좀 과해지겠죠. 어떤 형태로든 다시 그게 재흡수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통증이나 소화불량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이제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필요 없는 독소들이 몸에 들어오면요, 호르몬을 교란시켜요. 호르몬 반응에 필요한 여러 이제 화학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 독소들이 이제 대신 결합을 한다든가 변형을 주게 된다든가 그러면은 호르몬을 비롯해서 내분비 시스템을 좋지 않게 만듭니다. 지방을 만들고 분해하고 이런 것들도 호르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살이 더 쉽게 찌게 되거나 몸의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번외 질문이긴 한데 갑상선 이렇게 뭐 저하증인가? 이런 거 할 때 호르몬 변화해서 살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갑상선은 이제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하고 똑같아요. 이제 운동을 하거나 뭐 내가 일을 할 때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에너지 소모를 많이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운동할 때라도. 그렇죠. 그리고 휴식할 때는 에너지를 좀 덜 써야 되고 그런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갑상선이 호르몬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조절이 잘 안 돼요. 에너지를 쓸데없이 과사용해갖고 피곤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몸에 에너지가 축적돼서 살이 찐다든가 그럴 수가 있죠.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이 체중 조절이 좀 힘들어요. 혼자서 다이어트 하시긴 어렵고 꼭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진짜 유달리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찐다,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이렇게 변명하시는 분들. 네, 사실 입에 들어가는 건 공기 빼놓고 다 살찝니다. 공기죠? 고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공기입니다. 공기. 살은 안 빠지는데
부족만 심해진 이유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많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살이 찐다기보다 몸이 붓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그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제 안 먹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지고 붓는다 하면은 이거는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선행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 선행질환이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가 필요하신 질환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도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꾸준히 약을 복용하시면서도 저희 치료를 같이 겸하시거나 그런 방법으로 이제 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성분들이 많다고 좀 오해하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질문이냐면 손발이 찬데 이게 다이어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손발이 찬 경우가 저희 한의학적으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이어트에 불리한 건 맞아요. 첫 번째 경우는 몸 전체가 차신 분들, 냉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에너지 분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보통은 이런 분들이 소화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살이 잘 안 찌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만약 이런 분들이 살이 쪘다 하면은 분해시키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살이 잘 안 빠져요. 소음이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맞아요. 소음인들이신데 살이 찌는 경우도 뭐 없지는 않으니까 그때는 또 빼기도 힘들어 하시는 체질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손발만 차신 분들,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칠정상이라고 하는데, 칠정상이요? 네, 칠정상. 스트레스를 받거나 에너지를 많이 쓸 상황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그걸 끌어다 써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특정 상황이 되면 내가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종료되면 그냥 다시 몸 상태가 평온해져야 되거든요.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은 다시 그 상태로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어디는 손발이 차고 어디는 계속 열이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몸의 기능이 불균형이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폭식을 하게 되고 살이 쉽게 찌죠. 평소에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일단 살이 한번 찌면은 혼자서 쉽게 빼기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건 맞아요.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 약보다 몸에 기를 올리는 약을 먹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첫 번째 이제 몸 전체가 차가우신 분들은 몸에 기를 올리는 약을 드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불균형이 생기시는 분들은 기를 올리면은 열은 더 심해지고 차가운 건 더 차가워져요. 흔히 말하는 홍삼이나 이런 걸 드시면은 잠깐 반짝했다가 점점 더 안 좋아지거든요. 이런 분들은 순환을 시키는 약들이 필요하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냉증은 사실 남녀노소가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통계를 내본 건 아닌데 진짜 내가 몸이 정말 차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냉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진짜 몸 전체가 찬 냉증이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불균형이 생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여성분들이 수족냉증이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것도 오해에 속하는 거.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 봤을 때 남자분들도 손이 차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신약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거나 그거에 대해 부정을 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아랫배가 나중에 상대적으로 늦게 빠져 보이는 겁니다. 고무줄 바지 입지 말라. 한참 있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건강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안 먹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거 무서워 다이어트 안 한다고 핑계 대시는 분들. 핑계인 것 같습니다.